네, GS건설 5%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3.6%, 현대건설 3.4% 오르고 있습니다. 벽산건설 역시 3%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운송장비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3%대 급등세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52주 신고가가 나온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향후에도 더 오를 만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업종으로 이 조선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브코와 기아차 등 지금 자동차 부품주와 완성차 업체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 1.8%, 대우조선해양 1.8% 오르면서 운송 장비업종 전반적으로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금융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이 4.2% 급등하고 있고요. 신한제주 2.6%, 삼성카드 2.4%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코리안리가 2%대 급등세 보이면서 최근 좀 부진했었던 금융 지주사들의 움직임과 이 보험주의 주가 상승 흐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2.2%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오르면서 97만 8천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1.8% 오르고 있고요. LG이노텍이 이제 실적 바닥을 확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4% 급등하면서 최근의 상승세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0.8%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네요. 어제 12만 4천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LS산전이 1.7% 오르고 있습니다. 한솔 CSN, 한솔 테크닉이죠. 1.7% 현재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LG 디스플레이가 2.4%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부하이텍이 0.8%, 하이닉스는 0.1%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종인데요. 네, LG U 플러스 0.4% 내리고 있고요. KT 마찬가지입니다. SK텔레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큰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운수 창고업종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공신이 3.7%, 현대상선 2%대, 대한통운도 0.8% 밀리고 있습니다. KSS 해운도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엑스원의 황성호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 수급을 중심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의 외국의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살펴보기 전에 지금 해외 증시 차트 잠깐 좀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의 차트 상이 1700선 초반에 11,770선이 견조하게 유지됨으로써 이제 해외 증시는 상당히 흐름이 견조해졌고요.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은 미국 증시의 흐름이 견조하니까 일단은 계속 주식을 보유해 나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관점은 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요. 외국인은 1위가 하이닉스, 2위가 NHN, 3위가 대한항공, 4위가 현대모비스, 5위가 LG전자. 기관은 매수 1위가 대한항공, 2위가 LG디스플레이, 3위가 SK이노베이션, 4위가 삼성전자, 5위가 GS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조금 좀 매수상위 종목을 살펴봤을 때 좀 의아한 것이 항공주와 정유주를 지금 같이 매수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걸 주도주라고 보기보다는 향후의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 지금 원유 가격의 향방에 대해서 정제 마진이 상승하려면은 원유가는 상승을 해야 되는데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일단 항공주에게는 단기적으로 좀 좋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샀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한쪽의 위험성을 해지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큰 의미를 좀 보셔야 될 의미가 있고, 일단 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현재 D령 업황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3, 4월 정도에 이제
디램 값 가격은 좀 바닥을 칠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디램 가격도 전체 최저점 가격을 일단 붕괴시킨 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3, 4월 정도에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인지는 지금 상태는 아직 지금 현재 가격의 움직임으로서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일단 IT 관련주의 바닥 얘기가 솔솔 나온다는 것은 일단 향후에 지수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IT 관련 주에서 반도체 관련 주식은 그동안 상당히 소외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기 급등 메리트가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외국인의 전략을 따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위가 NHN. 지금 차트 상태로 보면은 상당히 움직임이 좀 답답한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라라는 게임을 런칭을 했는데, 일단 시장 점유율 면에 있어서는 아이온을 많이 잠식하지는 못한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 부분의 영업이익이나 검색 광고 부분은 꾸준한데, 향후 성장성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NHN도 주가가 흐름이 상당히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외국인이 샀다고 해도 그다지 큰 어떤 기술적인 움직임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위가 현대모비스. 자동차 관련주가 근래 좀 조정을 좀 보이는데요.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도 미국 증시나 미국 경기 호조에 인해서는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 업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면 LG 대한항공이 466억 정도로 이제 외국인과 비슷한 좀 2배 정도 많이 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SK 이노베이션 300억. 일단은 원유 가격이 86달러 전 저점을 좀 붕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급등 메리트는 좀 많이 약화가 된 모습입니다. 사우디에서 이제 증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의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이 부여될 만한 모멘텀은 지금은 찾기 힘들므로 아마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정유 중 GS도 마찬가지고 GS 칼텍스 때문에 좀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당분간은 좀 원유 관련주는 에너지주는 약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투자 타이밍을 좀 잡기보다는 일단 86달러, 87달러 초반대를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지, 또 2차례에 걸쳐서 저 지질에 또는 원유 가격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정유 관련 주식들은 조금 타이밍을 좀 밀어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1위가 다음, 2위가 젠백스, 3위가 하나투어, 4위가 CJ 오쇼핑, 5위가 SFA. 기관은 1위가 네오이즈 게임즈, 2위가 하나투어, 3위가 한국 알콜, 4위가 평화정공, 5위가 CJ 오쇼핑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종목을 살펴본다면은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CJ 오쇼핑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 대비 비해서는 가격이나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측면이 없습니다. 거의 주가가 이제 횡보 상태를 하고 있는데, CJ 오쇼핑의 중기적인 메리트인 중국 내 실질적인 기초임금 상승으로 인한 향후 소비 확대에 인한 수혜가 CJ 오쇼핑에 입는다면은 중국 관련 주장에서는 CJ 오쇼핑이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요. CJ 오쇼핑 같은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중기적인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나오기는 힘들지만은 중기적으로 좋은 시장 상황은 좀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CJ 오쇼핑은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위, 외국인의 매수 1위는 다음도 일단은 지금 어떤 스마트폰 관련해서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은 일단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제외를 시키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지금 봐야 될 것이 젠백스.
지금 그 자회사, 젠백스의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 이야기로 해서 단기간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유는 상당히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지만은, 일단 젠백스가 임상을 거쳐서 제품이 판매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자금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현재 그 젠백스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시장 공모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는 지금 자금을 한번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일단 기술적인 매매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일에 그 신약, 젠백스와 관련되어 있는 그 신약 기반에서 그런 그 신약의 자체가 효과가 있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셀트리온과 같은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지만, 지금은 조금 그걸 논하기는 이른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매수한 종목 중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한국알코올은 36억을 샀습니다. 한국알코올은 지금 장내에, 매수 추천이 나왔는데요. 일단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다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소유라든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국알코올 같은, 특히 알코올이나 주정 관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산주로서의 메리트는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장치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서 좀 메리트가 좀 많은 편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장세이므로 지금 자산주가 단기간에 각광을 받을 그런 아직 모멘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알코올은 기관에 매수했다고 해서 매수한 다음에 보유하신 전략을 하신다면은 별로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투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외국인의 주식을 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원화가 다시 약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번에 그 원화 강세를 빌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상승 모멘텀은 좀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는 지금 현재 지수 상황상으로는 그다지 큰 메리트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이 노리고 있는 종목들 한번 주가 흐름 살펴봤고, 향후 이들 종목들의 이 전망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SL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L가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 제너럴 모터스가 이제 쉐보레로 이제 사명이 바뀌면서 지금 제너럴 모터스의 납품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조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은 미국 지수 제너럴 모터스의 영업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제너럴 모터스의 영업 환경은 계속 호조가 이루어질 것이고, 일단은 미국 경기의 회복에 의해서 그 수에는 미국 자동차 업종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납품 비중이 높은 SL을 최선의 관심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정 PER 대비 적정한 EPS 관련해서 주가를 논한다면 한 27,000원까지 상승을 일단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최종 라인은 25,500원을 순절 가격으로 하되 28,000원 선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사서 중기적으로 좀 보유해 가신 전략을 취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SL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황성호 전문가와 함께 관심 종목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준희 기자 연결해서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오늘장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GS건설은 해외 수주가 늘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호평 속에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오늘 보고서에서 올해부터는 대형 해외 수주 사업의 매출 인식이 좀 본격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6개월 목표 주가를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우리투자증권도 GS건설이 올해 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가 유력
우리금융은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강세인데요. 어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 지주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내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오늘 처음 상장한 중국 고섬은 현재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기상장된 회사로서 주식 예탁 증서 형태로 2차 상장한 중국 고섬은 시초가를 공모가가 7,000원보다 10% 하락한 6,300원에 형성한 뒤 현재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좀 재미있는 형국인데요. 어제 특정 매체에서 세계 3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도이치모터스를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장 초반 10%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도이치모터스가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를 하니까 곧바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 이에 대한 해석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요즘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지난해 우리 코스피 상승의 1등 공신이기 때문이겠죠. 삼성증권은 최근 외국인 매도를 추세적인 매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추세적 매도에 나서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좋고 가격 매력도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또 차익 실현용 매물이라 하더라도 국내 유동성이 외국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증권 역시, 현대증권 역시 외국인 매도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데요. 최근 급격히 진행됐던 신흥시장으로의 어떤 글로벌 유동성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매수세 둔화로 연결되고 있지만 이는 신흥국의 긴축 기조 강화와 선진국의 경기 정상화 기대를 반영한 흐름이라는 분석인데요. 결국 위험자산 선호도나 아니면 절대적인 글로벌 유동성 축소가 아닌 좀 쏠림의 좀 변화 이런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진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또 동양종금증권은 최근 조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증시에서 운송장비와 화학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최근 조정 과정에서 상승 추세선 등의 지지대를 확인한 현대차나 기아차, 또 상승 추세선과 60일 이평선의 지지대에 도달한 LG화학에 대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라는 얘기고요. 하나대투증권은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4, 4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좀 부합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다소 나아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이익에 좀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면 투자 심리가 개선될 거란 얘기인데요. 올해 실적이 지난해보다 연간으로 한 10% 안팎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4, 4분기 실적이라는 성적표를 받기 위해 잠시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권사 리포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투자 해우소가 진행됩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투자해우소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오늘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세 종목을 살펴봤었는데요. 먼저 살펴볼 종목이 이 삼성 테크윈입니다. 최철원 대리께서 삼성 테크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약간 하락하고 있네요.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7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 실적이 반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주셨고요. 매수가는 93,500원 선 이하에서 접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로 10만원 선, 손절가는 9만원입니다. 네, GM대우가 사명을 한국 GM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최건영 실장께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도 그리고 평화전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만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0.6% 오르고 있고요. 14만 9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로 14만 6천원 선, 목표가는 여기에서 한 10% 정도 수익이 난 16만 3천원 선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3만 8천원입니다.
평화전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전공은 18,5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5% 정도 수익이 난 21,300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18,8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오늘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들의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투자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에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비중, 매수 시점까지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엑소원의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참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전화를 통해서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오미디어요. 오미디어라면 오미디어. 오미디어 홀딩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명이 아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CJ ENM으로 바뀌었죠? 예. 네. 이 종목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5,31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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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31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비중은 한 20%요. 20%요. 오미디어 홀딩스 매수를 하신 게 맞습니까? 네. 온미디어가 아니고. 온미디어 아닙니까? 온미디어? 오미디어. 지금 오미디어 홀딩스로 저희가 네. 놓고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저 가격이 약간 맞지가 않거든요. 오미디어요, 오미디어. 045710이요. 045710이요. 온미디어네요. 네, 온미디어네요. 오미디어가 아니고요. 온미디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온미디어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종목명을 약간 헷갈리신 것 같아요. 온미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미디어나 오미디어는 다 관련된 종목이라서 네네.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CJ 그룹의 CJ 미디어 그룹인데요. 최근에 이제 CJ 미디어 그룹이 이제 합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확정이 됐죠. CJ 인터넷이라든지 CJ 온미디어 그리고 아까 CJ ENM 그리고 CJ 비상장 기업인 CJ 엔터테인먼트라든지 CJ 미디어 등이 이제 합병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최근에 이제 갑자기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요. 이런 실적도 온미디어 관련해서는 실적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또 이 미디어 관련된 엔터테인먼트가 합병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역시 긍정적인 모습을 띠고요. 최근 수급이 너무 좋죠. 기관이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걸 살필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연일 매수세를 보이면서 주식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매수가가 5,500원이신가요? 5,300원이시라면은 매수가 근처이신데요. 네네.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감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난 2007년도, 2008년도에 보시면은 하락을 하던 지지가 되던 위치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서 본격적으로 하락 전환되던 위치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 자리에 와 있어서 여기가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상당히 지금 좀 길목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되고 기간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은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또 거기다 이제 M&A 관련해서 이제 합병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합병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가가 조금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5,300원씩 되면은 최근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매수하셨다 그러면은 뭐 단기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단기로 접근한 게 아니라 좀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한 5,100원 정도 러프하게 놓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명이 오미디어가 아니고요. 온미디어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문자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85님께서 문자를 지금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몇 개를 보내주셨는데 이러시면 다른 분들 상담하는데도 좀 제한이 되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다라는 종목을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제다 2,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50%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 네. 제다 제가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봤더니 이분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실만 하거든요. 오늘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예. 약간 좀 초반에 랠리에 비해서는 약간 더딘 흐름으로 잠깐 돌아섰고요. 예. 제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솔직히 뭐 이런 종목은 좋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네네. 왜냐면 회사 자체가 영업이익이라든지 손실이 계속 나고 있고요. 그 어떤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전망이 향후 개선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죠. 거기다가 또 이제 뉴스 회사가 자체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많아요. 뭐 소송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일어나다 보니까 유상증자도 작년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일단 이런 종목은 2,000원대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지난 6월 달쯤에 장기 랠리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그때 당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 타이밍이 놓쳤다라는 생각이 드시고요. 일단 지금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은 조금 손실을 어느 정도 확정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 비중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시다겠다 그러면은 뭐 한 1,250원 정도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좀 더 갖고 있으면 하겠지만 이 부분도 지지가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가 지금 참 애매한 게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다는 얘기는 이미 이걸 관리하는 이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보유를 하신다면 1,200원 정도 지지선 놓고요. 될 수 있으면 반등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에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저희가 몇 번 상담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항상 하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CJCGV 저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CJCGV를 27,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고 여쭙고 계시는데요. 361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를 지금 추가 매수는 한 번쯤 해볼 만한 위치긴 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CJCGV가 이제 영화 관련된 극장 매출이고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좀 주가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또 이러한 부분이 작년에 또 좀 성인 계층이 볼 수 있는 영화가 많이 개봉을 했잖아요. 가족 단위보다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지금 방학이기도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족 영화가 많이 개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극장에 조금 더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3D 영화 관련된 게 작년보다 더 많이 올해 개봉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이제 회사에는 좋게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좀 길게 보신다면은 뭐 지금 가격에서 말고 한 25,000원 초중반에서는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 25,000 초반이나 24,000원 네. 초중반에서 한번 해볼만 한데요. 일단은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저께 강한 양봉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단기 반등일 수도 있거든요. 단순하게. 왜냐면 너무 급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약간 2, 3일 정도 지켜보고 나서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에 한번 물타기를 해보셔도 1차로 해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물타기를 했을 때라든지 혹은 지금 좀 더 갖고 있을 때라든지 일단 중요한 건 지지라인이겠죠. 왜냐면 아무리 회사가 앞으로 전망이 좋아도 지지라인이 무너지면 주가는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지지라인은 이전에 박스권 상단 부분이 23,500원 정도를 놓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그냥 물타기를 안 하고 현재 상황에서 지지라인을 잡는다 그러면은 한 24,500원 정도가 1차 중요한 지지라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수급이 기간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수급이 조금 돌아서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삼성 SDI 가지고 계신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 계속 미끄럼을 타다가 오늘 의미 있는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에 매수를 하셨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삼성 SDI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네, 매수 가격과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17만 500원에 17만 500원이요. 예. 20%를 매수를 했는데 계속 밑으로만 빠져서 네네. 그게 더 하락해가지고 네. 매수를 언제쯤 하셨어요? 예? 매수 언제쯤 하셨어요? 매수가 한 달은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달은 한 안 달쯤 되셨고요. 됐나? 네. 한 달이 안 되셨다고 한다면 한번 수익이 났던 구간은 있죠? 한번 좀 올라갔다가 네네, 그렇죠. 그냥 들밀려서 빠져나 그게 네. 좀 장기적으로 한 20만 원 위에서 네네. 매도했으면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나도 계속 밑으로만 빠져서 네.
그게 더 빠질 것 같으면은 네. 손질을 하고 딴 데로 갈아타야 할까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뭐 어제도 의미 있는 상승이 좀 있었고 오늘도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3.4% 급등하고 있는데 되살아나려는 것인지 저희가 현상을 한번 분석해 드리고요. 적절한 목표 주가까지도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삼성 SDI 살펴보겠습니다. 걱정이 좀 많으시죠, 이거? 예, 뭐 한 달 전쯤에 매수를 하신 거라면 이제 뭐 삼성그룹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좀 거기에 기대감을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좀 안 좋은 지지부진한 모습 띄는 이유가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좀 예상보다 좀 저조하게 나오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예전에는 삼성 SDI PDP 관련 패널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만들지만은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아몰레드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이쪽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한 50% 이상이었던 부분이 이번 4분기 쪽에서는 한 45% 정도 떨어질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아몰레드가 이제 삼성 SDI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자회사죠. 자회사 이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대한 회사가 이제 유증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게 되면은 수익이 좀 지분법 수익이 좀 떨어질 거라는 부담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길게 본다라면은 뭐 이러한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조금 위험한 위치에 놓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삼산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삼산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삼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보면은 작년 이제 여름 부분이죠. 6월 달하고 7월 달 그리고 9월 달에 보면 삼산이 한번 나오고 주가가 한번 급락을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요러한 삼산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네. 주가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띄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반등을 보일 때 일단은 한 17만 원 근처까지는 일단 반등이 가능합니다. 10만 원 근처가 가능한데 지금 매수가 17만 5천 원이신데요. 17만 원이 돌파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17만 5천 원이 그래야지 17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네네. 만약에 반등을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 앞에서도 보면은 반등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하락을 다시 전환됐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17만 원 돌파를 못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 일단 목표가가 17만 원에서 16만 8천 원 정도 돌파된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지지 라인을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지지가 단기적으로 이제 삼산을 그리면서 지지가 되는 자리가 16만 원 근처거든요. 그러면 16만 원에서 어저께 저점 부근인 15만 8천 원, 요 사이가 지지가 안 되면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SDI 살펴봤습니다. 삼상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돌파하는 구간 시원하게 돌파를 해줘야지 주가도 좀 흐름을 잘 탈 텐데. 그렇죠. 네. 돌파 때 원래는 지난주쯤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난주에 돌파를 하다 못해가지고 조금 주가가 답답한 흐름을 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문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KIC라는 종목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6,100원이고요. 20%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손실이 좀 있으시네요. 1% 오늘 밀리고 있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뭐 KIC를 보시자면 이제 조금 그렇게 주가가 좋은 모습을 띠고 있는 건 아닌데요. 뭐 크게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고요. 뭐 어떤 자원 관련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거는 좀 테마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하면서 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6,100원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 10월 달이나 아니면은 여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계속 거래 이 종목 항상 주식을 보실 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가 줘야 돼요. 거래량 최소한 2-30만 주 이상은 돼야지 내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을 때 좀 크게 충격 없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한 10만 주 미만이 되게 되면은 내가 조금만 팔아도 호가가 많이 내려가고 조금만 사도 호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좀 투자자분들이 현혹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요. 네네. 일단 이 종목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하고 내일이 중요하거든요. 어저께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 오늘 추가 하락이 안 나온다면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 한 5,000원, 4,900원에서 5,000원 근처까지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단기 반등에 그칠 경우에는 다시 또 N자형 하락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면서 오늘 내일 중에 반등이 안 나오고 추가 하락이 나올 것 같으면 일단은 지금은 이 종목은 좀 자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 라인을 잡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월봉인데요. 월봉을 보신다면은 이 자리가 4,700원, 지금 4,600, 700원인데요. 한 4,6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매물이 아예 없어요, 아래로. 지지 라인이 없기 때문에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지지 라인만 말씀드리고 반등 시에는 이 종목 역시 조금 비중을 축소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문자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KIC 설명을 드렸고요. DMS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MS 어제도 문자가 왔었는데 저희가 상담을 미처 못해드렸거든요. 12,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작년 10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목표가와 손절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예, 뭐 DMS는 디스플레이 패널하고 이제 태양광 쪽에서 이제 많이 투자가 이제 되고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아직은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주가에 크게 기대감은 있지만 매출에 아주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LCD 패널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주로 이제 회사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LCD라든지 LED 그쪽 패널 가격이 작년에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런 업황 불안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보였는데요. 일단 지금 이러한 모습에서 긍정적인 모습은 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쌍바닥을 그리면서 크게 올라오고 지지가 되고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박스권 상단 부분이죠. 저항대에서 이 자리가 추가 저항을 막고 있지만 여기서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돌파를 하려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또 최근에 이제 LED 디스플레이가 투자에 올해 한 5조인가 7조인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수혜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LCD라는 LED 디스플레이 업황은 1분기까지는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지만 1분기 이후에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 부품 관련된 회사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후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2분기 이후부터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2분기 이후부터 좋아진다면 또 1분기 주가는 미리 선반영되기 때문에 1분기 때 주가가 좋은 흐름을 띌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고요. 지금 매수가가 12,800원이시면 작년 10월 달쯤에 매수하셨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는 좀 더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좀 손실이지만 홀딩을 하시면서 기준 양목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11,000원 정도, 12,000원에서 11,700원 정도가 지켜진다면은 이 종목은 좀 더 크게 갈 수 있으니까 요 지지값만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지선을 말씀해 주셨고요. 두산중공업 상담을 좀 해드릴까요? 두산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께서 비중이 많아요. 60% 가지고 계시고요. 편입 가격도 94,400원입니다. 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좀 크신 편이고요. 어떻습니까? 뭐 두산중공업은 이제 뭐 최근 자회사 리스크가 좀 있었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 두산엔진 상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요. 회사가 뭐 원전 관련해서도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속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그룹 자체가 요즘 주가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분법 가치도 계속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좀 길게 보시면은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직은 조금 물량 소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차트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한 8만 원 정도, 79,000에서 8만 원 정도가 중요한 지지라인이 됩니다.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지난 10월 달에 11월 달에 96,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한 15% 정도 가격 및 기간 조정을 띄고 있거든요. 요게 잘 마무리가 되면은 주가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서 이 종목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8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죠. 항상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항상 지지 라인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지지 라인이 무너졌을 때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잡아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79,000원 정도까지는 좀 인내를 해보시고요. 뭐 비중이 한 60%라는 게 좀 저도 제가 보기엔 부담이 되는데요. 비중이 60%이면은 이 자리가 무너졌을 때는 비중 좀 축소를 하시고 밑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대응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올해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상담을 요청하신 분께서 있으십니다. LG 디스플레이 정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비중 20% 현재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을 입고 계시다가 네, 좀 기다리셨네요, 이분. 예. 손실을 계속해서 있으시다가 오늘 드디어 회복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다른 LED나 LCD 패널 관련된 회사들이 보면은 업황이 작년에 좋게 예상이 되던 부분이 급격히 안 좋아졌던 부분이다. 작용해서 주가 네.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역시 이제 지난 4분기가 이제 어저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한 7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죠. 근데 네네. 이러한 부분에 이제 불확실성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돼 있고 오히려 상반기까지도 안 좋다고 예상을 했는데 적자가 나올 거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상반기에는 컨센서스가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흑자가 날 수 있다. 생각보다 네네. 지금 업황이 빨리 개선이 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럴 때는 조금,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은 좀 있어요. 네네.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요게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아니냐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네. 바로 꺾이지 않고 기간 조정을 보이고 한 번 더 올라온다면은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게 그냥 아직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으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으로 그냥 마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위치인데요. 좀 차트로 보자면요. 네. 지금 4만 원 매수면 딱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을 쳐드렸을 때 가운데 있는 중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점이 37,500원, 고점이 42,000원 정도 부근에서 보면은 4만 원이 딱 그 가운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제가 보기엔 좀 더 홀딩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고요. 여기서 올라온다면 42,000원 근처까지도 뭐 다음 주나 뭐 다음 달 초중반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니까 네, 좀 더 네. 갖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냐는 이번 주 후반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네. 그때 지지 라인이 어디냐면은 한 3만, 오늘 어저께 종가 부근인 38,500원 정도가 특히 이제 그 자리가 120일선 라인이거든요. 그 자리가 지지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손실을 입고 계시다가 모처럼 또 수익권으로 막 전환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말씀 들으신 대로 전략 잘 세우셔서 수익 꼭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산 네트워크스 상담 요청한 분이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정보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8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40% 가지고 계시다고 598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살펴보죠. 예, 뭐 다산 네트워크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좀 주가가 긍정적인 기업의 실적을 많이 증가시키면서 긍정적인 모습 띄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익도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매출도 앞으로도 스마트폰이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판매가 증대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모습 띄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고점대 차트를 좀 본다면은 고점대에 좀 놓여 있죠. 고점대 부분에 놓여 있다는 걸 살필 수 있고요. 이거 좀 길게 놓고 본다면은 언제입니까? 한 월봉으로 보시죠. 월봉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네. 역시 이 종목 역시 2007년도, 2006년도에 있던 고점에 대한 매물이 조금 압박감이 매물이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대한 매물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고점 신고가 돌파가 되겠다는 기대감 역시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여기서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이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제 10월달 작년 2010년 1월달 보면은 고점을 뚫었다가 한 2달 정도 쳤다 가는 것처럼 지금 차트에 네. 나오는 것처럼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기간 조정이 놓일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매수가가 11,800원이시면은 약간 손실이신데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좀 길게 보신다면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요한 지지라인 18,000원 정도만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네. 11,800원 뭐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대응하시고 대신 18,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대신 박스가 하단 부분인 다시 9,900원이나 만원 대로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요것만 놓고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비중은 어떻습니까? 40% 가지고 계시는데요. 비중이 40%시면 이게 언제 매수했냐가 중요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가가 밀리면서 매수를 했느냐 아니면 주가가 올라올 때 매수했냐 좀 다른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비중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네. 한 40%라고 하셨는데 네. 40%가 좀 많기 때문에 일단 61선 장을 아까 지지라인 잡아드린 자리 한 1,800원 정도 무너지면은 네. 비중을 일부 정도 축소를 하면서 차라리 밑에서 재매수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LG 디스플레이 상담을 해드렸는데 유창희 전문가 감사하다고 또 예. 문자가 왔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이죠? 네. 액트 살펴보겠습니다. 4,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0% 현재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액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는요, 우리가 조금 이제 주가를 좀 봐야 돼요. 아직 이제 주가 흐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보시면은 상장을 지난, 12월 27일 상장을 하고 나서, 그렇죠. 거의 한 100% 정도 주가가 상승 랠리를 보이고 나서 이제 하락 추세로 반전이 됐거든요. 이랬을 때는 지금 지지라인을 잡기가 참 애매합니다. 네네. 지지라인 참 애매하고, 4,500원이시라면은 조금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4,500원이시면은, 12월 말에 하셨든가 아니면 한번 조정을 받을 때, 요 날쯤 이 근처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신규주라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규주를 조심하는 이유가, 처음에 상장할 때는 다 좋다고 해서 상장을 하잖아요. 네네. 나쁜 회사를 상장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경우는 너무 과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다나와 같은 새로 어저께 상장된 회사가 하한가를 맞았듯이 이러한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특히 신규 상장 종목은 지지 라인을 잡기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좀 차트적으로 대응하자면은 차트적으로 대응하기 좀 힘들 때는 분봉을 좀 놓고 대응을 한다면요. 60분 분봉을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위치가 본다면은 지난 12월 28일, 29일에 일단 갭으로 상한가에서 마감했던 자리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리가 좀 단기적으로 지지가 되고 분봉상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봉상으로 봤을 때 한 3,300원 정도가 지지가 네. 돼야 되고요. 3,300원을 또 일본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딱 그저께 종가 부근이죠. 그저께 네. 종가 부근이 어저께 추가 하락을 제한을 하고 상승 전환했기 때문에 그저께 종가 부분이 지켜지는지를 살펴보면서 네. 이 종목은 대응하시면서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효성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이분 참 기분 답답하실 것 같아요. 효성 반등하는 듯 하다가 오늘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효성. 네. 비중도 30%나 가지고 계시고요.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 11만 원 매수하신 거는 이제 뭐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 말씀드리고요. 네네. 일단 효성이 지금 이제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회사 지능 기업인가요? 지금 그 건설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그 회사에 대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효성 실적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계속 악화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유상증자설이 계속 자금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재무적인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띄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시장에서 좀 멀어지고 있고요. 이럴 때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V자로 반등이 나오기엔 조금 단기적으로 부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어느 정도 손실이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11만 원이시면 지금 한 20% 이상 손실이 나신 것 같은데 20% 가까이 손실이 나셨는데 반등 시 매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지 라인만 잡아드리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91,000원, 1,500원, 91,000원 정도, 92,000원 정도가 지지 레인지를 살펴보시고요. 네, 92,000원이 무너지면 왜 위험하냐면 최근에 한 5일, 일주일 정도 실거래일로 봤을 때 한 5일에서 6일 정도 지지가 되던 자리잖아요. 네네.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를 잡아드리고 반등 시에는 일단은 지금 제가 보겠을 때는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면은 10만 원 근처까지는 전후로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10만 원 전후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면서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효성 봤고요. 이번에는 ELK라는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ELK라는 종목 이 비중 30%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이 16,850원입니다. 1월 20일경에 매수를 하셨다고 이 정확한 정보를 주셨거든요.
매도 시점을 좀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ELK 살펴보겠습니다. 예, ELK가 지금 매수가가 16,850원입니다. 예, 16,850원이시면은 네. 포인트도 상당히 좋았네요. 네, 매수, 비중도 30%. 예, 비중도 30%고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요. ELK는 이제 뭐 태블릿 PC라든지 이 종목 역시 좀 스마트폰에 관련해서 조금 기대감이 있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상황에서는 차트로 좀 대응하신다면요, 제가 보기엔 단기로 접근하실 것 같으세요. 네네. 좀 문자 내용을 보니까 네. 했을 때는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어저께 양봉으로 뚫은 자리가 기존의 박스권 상당 부분 저항이 되던 매물대 위치였죠. 이 자리를 이제 양봉으로 뚫었기 때문에 네네. 이 자리에서 뚫고 기간 조정만 잘 마무리가 되면은 매물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물이 없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상기하면서 차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 중요한 지지 라인이 어저께 양봉이 기준 양봉이 될 수 있죠.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린 주식에서는 기준 양봉이 항상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18,0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러프하게 18,000원 정도 지지가 되면 수익권 인식이니까 네네. 좀 더 끌고 가면서 대응하시고요. 네. 이 자리가 지금 돌파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2만 원 근처까지도 한 번 정도 더 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걸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000원 선 지지 여부를 잘 살펴보자. 네, ELK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하전공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전공 매수하신 가격이 25,000원이고요. 비중 30% 현재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자가 하나 더 와 있는데요. 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두산중공업은 상담을 해드렸죠. 내용 못 들으셨다면 저희 VOD를 통해서 관련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인하전공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 25,000원, 비중 30%입니다. 예, 뭐 인하전공을 좀 보신다면은 25,000원이요. 네네. 25,000원 이게 지금 최근에 또 새로 상장 저기 된 것 같은데 네네. 지금 25,000원이시면 조금 손실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걸 매수를 지난번에 한 10월달에서 11월달쯤에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조금 기간 조정을 단기 급등을 보이고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차트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뭐 대응하신다면은 일단은 지금 위치가 상당히 어저께 한 이틀, 3일 지난주에 주 후반에 오르고 나서 지금 3일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요런 게 차트로 좀 중요한 위치인데요. 이틀 정도, 이게 지난 21일에 음봉을 맞았지만 이게 뜨다가 음봉을 맞은 거거든요. 네네. 이게 결국은, 크게 보완 마감한 건데 여기서 이틀 눌림목이 나온 상황에서 바로 튀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N자형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N장을 못 가게 되면은 다시 실망 매물로 인해서 다시 이전에 지지 라인 22,700원이나 22,500원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오늘 중요한 위치다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오늘 한 23,500원이 지지가 되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주가가 돌리는지를 살펴보시고요. 네. 강하게 돌린다 그러면은 25,500원 돌파시켜가지고 26,000원이나 27,0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500원 선 지지 네. 여부를 한번 살펴보자. 인하전공이 아니라 인화전공이었네요. 네.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인화전공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 참 많은 종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현재 코스피가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100선을 넘어섰고요. 이 코스닥은 0.2% 오르고 있습니다. 528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도 보이고요. 화학주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이 금융 업종들도 이게 몇몇 종목 강세를 또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이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이 몇몇 기업들 주가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네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식 모두 종합해봤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